정부가 28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남에서도 접종이 시작됩니다. 경남도의 구체적인 백신 접종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김해 시의회 해외 연수 비용을 증액하는 데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시 전체 예산 증액에 따라 해외 연수 비용도 함께 증액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창녕군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차단하기 위해 우포늪 출입을 통제합니다. 우포늪 통행로와 탐방로 일대 소독과 순찰도 강화됐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지만 농산물 유통센터에선 합리적인 가격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29일 경남에선 15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거제 4명, 양산 3명, 진주 3명, 함안 창녕 각 2명과 김해 1명입니다. 29일 오후 5시 기준 경남 지역 누적 확진자는 1,945명이며 203명이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코로나19 병상 부족 사태 대비를 위해 마련한 경상대학교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2월 한 달 동안 중단합니다. 경남도는 최근 확진 환자 감소로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떨어져 경상대 기숙사 생활치료센터는 일시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생활치료센터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재가동할 수 있도록 의료 인력 배치 등 재반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정부가 28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남도도 정부 계획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종사자부터 백신을 접종할 계획인데요. 올해 말까지 281만 명의 도민에게 순차적으로 접종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표영민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표 기자, 우선 정부가 발표한 백신 접종 계획부터 들어볼까요? 네, 정부가 발표한 접종 계획을 정리해보면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하반기에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진행됩니다. 국내 1호 접종은 다음 달 국립중앙의료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접종 대상은 코로나19 현장 최전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접종 시기별로 따져보면 2월 말부터 요양병원에 있는 고령층과 의료진, 요양보호사 등이 백신 주사를 맞을 예정입니다. 이어 3월에는 종합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시설에 있는 사람들, 일반 의료기관 의료진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하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세 이상부터 64세 이하 성인이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아와 청소년, 임산부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유 없이 접종을 거부하면 백신 접종 순위가 가장 뒷순위로 밀려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가 일종의 백신 접종 시간표를 짠 상황인데 경남 지역은 그럼 접종 순서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경남도도 정부 계획을 바탕으로 도민 접종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남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는 소아와 청소년, 임산부 등을 제외한 281만여 명입니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접종 첫 대상자는 바로 의료진입니다. 경남도는 감염병 전담병원인 마산의료원 등 의료진 1,000여 명에게 우선 주사할 예정입니다. 이후 나머지 의료기관 종사자 5만 3천여 명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1만여 명 등에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19세에서 64세 이하 성인은 하반기부터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네, 경남의 접종 계획이 정부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기관에서 접종이 이루어질까요? 네, 정부는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을 영남 거점 예방접종센터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개별 전담병원으로 백신을 배송해 자체 예방접종을 맡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도내 18개 시군의 예방접종 추진단과 지역협의체 구성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도내에는 23개소의 접종 센터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특히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인 창원에서는
5개 구마다 접종센터가 설치됩니다. 여기에 천여 개소의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접종 뒤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남도의 백신 접종이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29일 경남 지역 코로나19 상황 전해주시죠. 네, 경남에서는 오늘도 두 자릿수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지역 발생 감염자이고 소규모 집단 감염도 이어졌습니다. 거제에서는 기존 확진자가 방문했던 목욕탕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추가 접촉자 파악 등의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행히 IM 선교회 관련 양산시 종교시설 방문자와 가족, 지인 등에 대한 검사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부는 2월 1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방역 조치를 31일 발표한다고 밝히면서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표 기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죠. 경기마저 어렵다 보니 농업인은 판로와 생산비 걱정, 소비자는 좋은 상품과 가격을 놓고 고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을 창원 파룡과 내소에 있는 농산물 유통센터가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요.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농산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만족시키며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현장,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농가 소득 증대를,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믿고 찾을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산물 전문 도매 시장입니다. 가격을 놓는 걸 기다리는 동안에 흥을 돋구기 위해서 하는데 저 경매사마다 틀립니다. 이렇게 로 하는 경매사도 있고, 그다음에 저처럼 해갖고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각각 경매사마다 각자 자기들이 개발한 그런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좌측 한 1번 저리 간다 고성거 좌측 한 1번 저리 간다 7번 자 3번 내거다 1번 자 2번 저쪽에 4번 3,700원 6번 먼저 자 급식에 들어가는 채소류라든지 주로 이제 토마토 종류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량 발주들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급식 종류들에서 완전히 좀 막혀버렸었고, 장사를 계속 해가시면서도 힘든 와중에도 해가시는 부분에 항상 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또 저희들 본분에 맞게 여러분들 최대한 좋은 상품 잘 팔고, 그 다음에 좋은 물건들 많이 또 파셔서 다들 돈 좀 버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출하도 그렇고 소비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분야가 위축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출하도 많이 안 하고 농민들이 어려워요. 상인들도 어렵지만 농민들도 충분한 가격을 받고 상인들도 좋은 과일을 공급을 받고 이런 체계가 이런 경매로 잘 이루어지길 바라 늘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 지금 살고 많은데 한 번씩 사장님 너무 좋으셔가지고 서비스도 많이 주시고, 그다음에
우선에 제일 좋은 거는 과일 자체가 너무 신선하고 그다음에 항상 맛있는 걸 추천해 주셔가지고 믿고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오거든요. 그래서 네,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제가 추천도 하고 해서 네, 앞으로 여기 좀 활성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검사소는 지금 이제 도내 유통 중인 이제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이나 이제 유해중금속 같은 이제 검사를 실시해서 이제 도민에게 이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창원 시민 여러분 아니면 우리 인근에 있는 모든 도시 소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동해시장이 충분한 가격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믿고 찾을 수 있는 신선한 농산물을 원하신다면 우리 창원 농산물 도매시장, 활용 농산물 도매시장, 내서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찾아와 주시면 깨끗한 환경으로 친절한 미소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양산에서 퀵 오토바이를 몰던 40대 배달원이 승용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20일 오후 1시 40분쯤 양산 물금의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40대 퀵 배달원 A씨가 SUV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후 해당 SUV 차량을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A씨를 또 들이받았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결국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위반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의회가 해외 연수 비용을 증액하면서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김해시의회는 지난해 8,970만 원이던 의원 국외여비 예산을 올해 1,495만 원 늘려 1억 465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의원들을 비난하는 질타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의회 관계자는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책정하다 보니 시 전체 예산 증액에 따라 해외 연수 비용도 같이 증액됐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해외 연수를 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창녕군이 지역 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를 차단하기 위해 우포 따오기와 철새 서식지인 우포늪 출입을 통제합니다. 이는 최근 영산천 인근 야생 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견된 데 따른 것으로 창녕군은 우포늪 통행로와 탐방로 일대 출입구에 차단막과 소독 발판을 설치하고 주변을 순찰합니다. 앞서 창녕군은 지난달 15일부터 우포늪 출입 주의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지난 25일부터는 따오기 보호를 위해 직원이 24시간 비상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부터 도로법규 위반을 감시하는 암행 순찰차 제도가 일반 도로까지 확대됩니다. 암행 순찰차는 경남 전 지역을 순찰할 예정으로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 끼어들기, 이륜차의 주요 법규 위반 행위 전반에 대해 단속합니다. 경남경찰청은 일반 도로 위 암행 순찰차 운영으로 교통법규 준수를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 효과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산시가 올해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을 시작합니다. 양산시는 올해 승용차 60대, 버스 1대에 대해 수소연료 전지차 구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양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으로 법인 및 공기업에서의 활용 목적을 바탕에 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구매자입니다. 신청 방법은 구매 차량 대리점에서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다음 달 8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310만 원입니다.